저는 임은성 점역 교정사라고 하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점역 교정 일을 해왔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들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그 점자 도서를 만드는 거를 이제 기초 작업을 해주시는 작업들이세요. 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동화책 위주, 네, 제가 동화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도서가 지금 동화책도 있고 또 지금 글밥이 좀 많은 그 이제 작은 소설급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두 개 다 어떻게 교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도서가 제작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장애인들 특성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약시가 있고요. 그 아예 안 보이시는 전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책들은 그 시각장애인 아동이나 부모가 동화책을 읽고 이제 그 정한인 가족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는 구조의 동화책이세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동화책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작을 한 도서예요. 보시면은 이 제목이나 여기 위에 그 모텍스라는 용지로 이렇게 점자가 보시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이게 모텍스 용지고요. 기기 점자를 문제인데 이렇게 동화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할 거예요. 접속을 하셨는데 보시면은 시각장애인 아동이 점자를 보고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정한인 부모가 한글을 보고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구조예요. 또는 거꾸로 부모가 점자를 읽고 시각장애인 아동이 비시각장애인 아동이 이제 책을 보는 구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가족들에게 책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제작을 해주시는데 중요하실 부분은 그 토시를 틀리지 않게 교열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보 전달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책으로서의 가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걸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저명이 매우 약간 하나의 그 점 하나로 글씨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자를 보시면서 글씨가 틀리지 않았나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순서를 얘기를 드리면은 책을 보시고 한글이나 워드에 입력을 해주시는 걸 1교라고 하세요. 1교가 끝나면 2교를 해주셔야 돼요. 2교는 교정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가족들 간에 이렇게 교정을 봐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거를 또 보더라도 틀린 거는 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교까지 봐주시고 그러면 파일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점역을 해서 이제 모텍스 용지라고 하는 이렇게 점자 출력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부채까지 해서 주시는 게 이제 최종이시고요. 지금 교열이나 이 모텍스 부착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해도 좋고요. 아니면 2인 1조로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바로 제가 이제 그러면 동화책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화면 한번 공유해 주시고. 예, 띄워주시나요? 예. 네, 한글 띄워주셨고요.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내려주시면은. 네,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글이나 그 세팅을 해주실 때는 기본 글씨 크기를 11포인트나 12포인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글씨체는 상관이 크게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바탕체 위주로 해주시면 되세요. 하고 지금 처음에 서지 정보가 중요하세요. 서지 정보가 뭐냐면은 책의 제목, 글, 그림, 출판사 이렇게 되는데 책 제목을 2번을 넣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책의 커버에 들어가는 제목 하나 하고 옆에 세로로 들어가는 어디 갔지? 점자 제목이 2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을 2번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한 번만 해주셔도 제가 나중에 추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목, 글, 그림, 출판사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나만 번역이나 끊기나? 또는 잠깐만 끊기지. 검수나 이런 것들을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목이나 또는 문단이 크게 큰 제목이 있을 경우에는 4칸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무조건 2칸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2칸 들여쓰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아야, 어여, 우요, 우요 이게 모음과 자음이 각각 분리가 돼 있고 독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응의 아의 니은 그리고 다시 니은의 여의 이응 이런 식으로 풀어쓰기 때문에 한 세트로 2칸씩은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이 글씨가 구현이 돼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 점자 설명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일단 다시 화면을 돌아갈게요. 하셔가지고 글, 그림, 출판사 이거 꼭 넣어주시고요. 네, 조금만 밑으로 더 내려볼게요. 보시면은 네, 예시가 있죠. 지금 한번 볼게요. 글, 그림, 출판사는 넣었고요. 네, 글, 그림, 출판사는 넣었고 뚜레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4칸 들여쓰기를 해주셔가지고 뚜레 이야기 6 이거는 시리즈명이에요. 시리즈가 있을 경우에 시리즈를 앞이나 뒤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뚜레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다 이거는 그 아래 하이픈 그 괄호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목이 뚜레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앞에는 시리즈명을 넣어준 거예요. 헷갈리시면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제목만 넣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책 커버에 들어갈 제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줄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부터 적는 것들은 이제 본문에서부터 이제 사용이 되는 저명들이에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글, 그림은 지은이 이런 것들은 묵자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고 총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제목만 넣어주시면 돼요. 총서명이 뭐냐면 이제 시리즈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요.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요. 네, 글, 그림, 출판사에서 이 콜론이 있죠. 콜론은 앞에를 붙여주시고 뒤에를 띄워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유니코드에 있는 그 가운데 점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유니코드에 있지 않은 저명을 쓸 경우에는 점자로 변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컨트롤 F10 하셔가지고 유니코드 찾아주셔가지고 가운데 점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를 한번 더 볼게요.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나나 이건 제목이죠. 그 다음에 4칸 띄워서는 속지 제목이에요. 속지 제목이 어디냐면은 책을 이렇게 열었을 때, 예, 제 화면으로 한번 봐주세요. 책을 열었을 때 이 커버에 들어가는 대제목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 안에 들어가는 제목이 또 있어요. 어떤 동화책이든 이 커버 안에 제목이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서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4칸 들여쓰기를 해서 제목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글, 그림, 출판사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림 같은 경우에 또 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패스해 주시면 돼요. 있는 것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외의 것들은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라이센스 같은 이런 것들은 다 패스해 주시면 되세요. 동화책에 관련돼서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 라이센스나 뭐 ICBM 이런 번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 해주시고 본문부터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시작이 돼요. 내용이 시작되시면은 2칸 들여쓰기를 해주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줄씩 빈줄이 들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단이 끊어졌을 경우나 페이지가 갈릴 경우에 줄을 갈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빈줄을 주지 않으시면은 점자로 이거를 커팅을 할 수가 없어요.
또는 너무 텍스트가 너무 길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뭐뭐뭐뭐 다 하고 점이 끝나면은 그 페이지가 갈릴 때 이 빈줄을 주시면은 점자로 이게 그 자르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자르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운데 지금 생각해보기 이 부분을 볼게요. 생각해보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각주나 미주 또는 그 별표 표시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단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그 8번 표시 위에 있는 별표를 눌러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문장이 끝날 때 넣어주셔야 돼요. 뒤에 따로요. 그 문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별표가 있다고 거기에서 바로 삽입을 하시면은 독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문장이 다 끝나고 그 뒤에 별표를 해서 이렇게 별첨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것들은 이게 하다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표나 그림 그리고 또는 말풍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 표 시작해서 표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묵자하고 교열이 체크가 돼 있죠. 묵자라는 거는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자에서 따뜻한 햇별이 물방울을 데워서 줄이 갈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왜냐면은 책에서는 미관상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줄들을 이렇게 많이 갈아요. 근데 교열을 해주실 때는 문장이 끝날 때까지 붙여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따뜻한 햇볕에 물방울을 데워서 수증기로 바꿔놓는 거야 한 줄을 꽉 채워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것도 보더라도 우리 함께 놀자 하고 줄이 갈려있죠? 같이 놀면 더 재미있을 거야 하고 점까지 한 줄을 붙여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예외상으로 문장이 너무 길거나 그 따옴표 안에서 문단이 많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묵자에 따라서 줄을 갈아주시면 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자율성을 주는데 통일성 있게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맨 뒤에 커버 페이지 표시가 있어요. 맨 그 책의 맨 뒤 커버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책 맨 뒤 커버예요, 이게요.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이렇게 두 칸 들여쓰기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3 점역을 보시면은 이제 점역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것들을 보시면은 점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쭉쭉 볼게요. 네, 밑으로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하나 더 내려주시고요. 네, 보시면은 제가 텍스트를 받으면요. 이 점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프리웨어예요. 검색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점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열이 된 거를 점역을 누르면은 이렇게 점역이 되세요. 밑으로요. 네. 그 점역이 된 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자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종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점자로 프린팅이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이 뒤에다가 문단이 끝나는 지점마다 번호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커팅을 해버리면은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번호를 남겨드릴 거예요. 이 번호를 남겨드리면은 이 번호대로 가위나 칼을 사용을 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점자가 이렇게 커트를 하면은 어디가 위고 이렇게
어디가 아래인지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성은 제가 드리는 이 점자 해독문을 보시면서 초성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중요한 거는 묵자를 붙이실 때 이 해당하는 묵자 바로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깔끔하게 하겠다고 이 그림이 있는 부분에 붙이시거나 글씨 위에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씨 위에다가 붙이는 걸로 통일을 할게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씨가 거꾸로 되지 않도록 앞 글자하고 맨 뒷 글자를 해독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글하고 맞는지 꼭 보시고 붙이시고요. 만약에 글씨가 너무 길어서 이거를 모텍스 용지를 넘어간다, 페이지가.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껏 커트를 하셔서 이 빈 곳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붙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넘치는 부분을 잘라서 그 반대편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주시는데 이 모서리들을 가위로 둥글게 잘라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커팅기로 모서리를 둥글게 잘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점자를 읽을 때 이게 그 스티커가 이게 힘이 좀 약해져서 들어 올리면은 손을 베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들을 둥글게 잘라주시면은 좀 더 퀄리티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상단에 제목을 세로로 붙이실 거예요. 제목이 이렇게 되게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눈 다래끼 팔아요라면은 눈 다래끼 팔아요를 상단에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되게요. 왜냐면 책을 뽑았을 때 점자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부분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제목을 2번을 입력을 했잖아요. 한 장은 책을 모서리 옆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오게 점을 붙이실 거예요. 이렇게요. 왜냐면 책을 입고를 했을 때 꺼냈을 때 어떤 책인지 읽어볼 수 있게끔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아니세요? 옆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펼쳤을 때 혹시라도 막 그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은 중요한 거 아니면 저는 그, 넘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입력은 해주시고 제가 이 3차 교열을 할 때 그때 이제 넣을지 뺄지는 제가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하는 텍스트에 점자를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모서리들 될 수 있으면은 둥글게 너무 둥글게 말고 적당히 둥글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삐뚤빼뚤 부착이 되거나 한번 잘못 붙였을 때 조심히 살짝 하면 떼지긴 해요. 근데 확 되면 이게 종이가 찢어져 버리고 더 이상 이제 책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붙이실 때 끝 여기를 붙이시고 뒤에 스티커를 떼시면서 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벗기시고 붙이신 상태에서 뒷면을 떼면서 밀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붙이시는 방법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스티커 많이 붙여보신 분들이라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실 점들은 크게는 지금 전달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 모텍스 용지를 받으셨을 때 제가 번호를 다 남겨 드릴 테니까 그 번호 순서에 따라서 자르셔가지고 부착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제부터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면 일단 그 등장인물은 일단 처음엔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주시면은 제가 만약에 내용이 짧거나 그러면 넣고 내용이 너무 길고 더 이상 붙일 공간이 없을 정도다 그러면은 제가 스킵을 할 거예요, 그냥요. 아, 네. 네. 아예 서지 정보 보실 때 막 그 출판일 무슨 일 있는데 이런 거는 그 글밥이 많은 점자책에선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 동화책에서는 아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 네, 그 점자책 들어가더라도 그 보면은 발행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서지 정보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요. 글쓴이, 그림, 그리고 이제 출판사 어디 이런 거 정도만 들어가요. 예. 입니다. 네. 네,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응답을 해드릴게요. 하고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시면은 제가 그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묵자를 보여주셔야지 제가 예시를 남겨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책 같은 경우는 뭐 이 네네. 책을 재미있게 읽으려면 하면서 이제 서두 목차 바로 지나고 나서 뭐 책의 캐릭터 설명 막 이런 것들이 좀 네.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네. 그것들은 이제 뭐 요런 형태. 아, 뭐,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글상자가 하나씩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그냥 한 줄씩 쭉 그냥 나열을 해서 넣어주세요. 그 그림 안에 있는 거 말고요. 아, 그림 안에 있는 것까지는 표현을 못 할 것 같고 네네. 그 상자에 있는 것들은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그냥 빈줄 없이 그냥 한 글상자, 줄씩 예. 들여쓰기엔 두 칸씩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은 네. 그런 것들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 오른쪽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얼핏 봤을 때 밑에 것만 살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밑에 아, 밑에 글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네. 내용인지 모르지만 보면은 그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점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들 있으면은 이후에 또 계속 받을게요. 혹시 점자 일람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이 점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한 100년 좀 넘게 역사가 됐고요. 이게 원래 그 프랑스에서 군부대에서 이제 암호로 만든 문자예요. 암호로 만든 거를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거를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게끔 점자로 개량을 했는데 점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고 음악이 있고 수학, 과학이 있고 일어가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점자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국어하고 영어하고 음악하고 이 자격증이 있고요. 이 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 점자 명함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 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이제 독서로 하실 때 필요한 거고 또 음성 도서로도 많이 듣긴 하는데 이 점자는 이제 꾸준히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들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 자음하고 모음이 있고요. 약어가 있어요. 이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 권만 찍어도 거의 60m 이상이 돼요. 그 분량으로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어를 사용을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가, 영, 그리고 뭐 옥, 을, 은, 이, 가 이런 것들은 약어라고 해서 축어형을 또 따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게 글씨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눈 다래끼 하면은 보통 니은에 우에 니은인데 운 약자를 써요. 그러면 니은에 운 약자를 쓰면 눈이라는 단어가 돼요. 네. 헷갈리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청구다 그러면은 치읓에 어에 이응이 아니라 치읓에 엉이라는 약자를 써서 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고 찾으실 때
왜 글씨가 이게 아닌데?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자가 사용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자를 밑에서 찾아가지고 저명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점자는 왼쪽부터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이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네. 그러면은 이제 가라는 저명이 1, 2, 4, 6점이에요. 그러면 1, 2, 4, 6점. 이게 가라는 저명이 되는 거예요. 네, 헷갈리죠? 저희가 흔히들 보는 그 엘리베이터 보시면은 점자로 다 체크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0이 되면은 1이 숫자 1이에요. 2는 1, 2점이에요. 3은 1, 4점이에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표랑 함께 저희가 생활 속에서 있는 저명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시는 맥주에도 점자가 뚜껑에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맞추시는 분은 제가 기념품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주나 음료수에 뭐라고 저명이 찍혀져 있는지 한번 찾아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만화로 돼 있고 네. 대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 페이지에 아, 예. 이거는 다 치면은 그냥 줄로다가 일반 이제 소설처럼 그냥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림이 예를 이제 들어서 대화체면은 네. 철수면 철수하고 콤마하고 대화, 그리고 0이면 0이 콤마하고 대화,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걸 대화가 이제 예. 그게 어려운 게 네네. 빨간 괴물, 노란 괴물, 초록 괴물 이렇게 막 그냥 이게 세균을 그렇게 표시해야 하고 그런 거라서 아, 그렇구나. 그럴 이게 경우에는 세균끼리 어차피 막 얘기하고 막 그런. 대화가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테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 쭉 나열을 해주세요. 그렇게 다 일일이 입력하기 힘든 경우라면은 대화만 그냥 입력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쩔 수가 뭐 없어요. 예, 세균 1, 디테일하게 세균 2 이런 식으로도 해야 이게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면 좋은데 아, 그렇게까지 아동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그런 수준의 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냥 대화체만 쭉 나열을 해주셔도 충분히 네,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런 데 보면 가끔 네. 큰 글씨로 이제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점자는 다 그런 것도 똑같은 다 글씨로 하나요? 무시하세요. 강조 네. 표시라든지 점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어떤 것들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미적으로 잘 보이려고요. 그런 경우들은 무시하시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라고 한 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막 이쁘게 보이려고 글씨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림이 하나 가운데 있고 글씨가 이렇게 밑으로 길게 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한쪽에 글씨를 모아서 교열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시각장애인 분들은 텍스트 위주의 전달이기 때문에 미적으로 아무리 진하게 나오고 뭐 특수 문자재를 쓰고 하더라도 순수 글씨 전달밖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예. 이제 스토리가 쭉 있고 그런데 페이지마다 이제 대화도 있고 그런데 가끔 이제 네. 사파에도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아, 네. 이게 그림으로 같이 무시하세요. 볼 이런 때는 것들은요.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다 쓰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내용이.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스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퍽, 악, 윽 이런 아니 막 형용사 문구들은 대화도 네, 내용의 대화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강조하는 몇 가지 그냥 야, 네네. 이리 와! 막 그러고 뭐 누가 왔는데 어쩌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아, 중간에 섞이면은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네, 그림을 안 보고 그 말이 중간에 탁 나오면 네네. 애매하지 않나. 음,
그런 경우에는 그 별표를 해주시고 예. 그림 설명이라고 넣어 주신 다음에 아, 넣어 주시면 구별이 되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그냥 쭉쭉 진행돼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는 이제 교열하시는 분의 임의로 하시는 건 어느 정도 또 괜찮으세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용 전달을 염두에 두시고 나열을 해주시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가 읽는다 생각을 하시고. 하고 채팅창에 지금 유전자 관련 책을 받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알파벳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넣어 주시면은 전달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전자 정보이기 때문에 크게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할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사 전달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는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자율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을 해석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사고를 조금 약간 이렇게 그 유두리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창의적인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굳이 예, 이미지로 돼 있는 것들을 꼭 필요하다 그러면 넣으시고요. 내용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싶은 것들은 그림이든 표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텍스트 위주로 살려주시면 돼요. 질문, 네. 그러면 네,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갖고, 혹시 지금 아무래도 다 네,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막 그 매뉴얼을 다 숙지하신 상태가 아니셔서, 네, 네, 맞아요.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점역사님께, 필요하면은 또 제가 네, 보충 한번 교육해드리고요. 네, 만약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의견들 남겨주시면 취합받아서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네,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네, 뵙도록 오늘 수고 하겠습니다.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